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시 30분이라고 보다는 29분, 28분 요때 올 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왜 자꾸 밖에 보세요? 아니 보통 방 다니시면서 네. 손 흔들거나 사진 찍는 분이 계시는데 네. 아침에는 거의 못 봤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네. 제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장 부사장님은 아침에 찾아오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밤에 글로벌 라이브 할 때 찾아오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둘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둘 다. 언제가 더 선호되세요? 제가 예상컨대 아침에는요. 네.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빈손으로 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농담이고요. 네. 저희는 아침에는 상관없는데 주로 이제 밤에 많이 오시죠. 왜냐하면 그쵸. 직장 끝나고 편하게. 저녁을 드시고 편하게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네. 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네. 것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네, 그렇죠. 환영하니까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편하실 때 구경하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스타일이 좀 달라지고 있다. 우리 김석환 선임도 약간 머리를 또 잘랐어요. 스타일이. 항상 이 스타일이요. 똑같은 스타일이 똑같아요. 항상 또 그렇죠. 네. 1도 예. 같은 데 다니십니까 이렇게 샵을? 샵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 미용실인데. 클럽 가세요. 네. 클럽. 클럽? 블루 그렇지 클럽.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에는 머리도 길러보고 하기도 했었는데 적응이 안 관리하기 되더라고요. 힘들죠? 네, 되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낫다. 좋죠. 시장 예. 스타일은 뭐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스타일이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지난해 한 4분기부터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나왔던 게 연준의 약간 스탠스가 뭐 이미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거의 뭐 웃지도 못할 만큼 그렇죠. 상황이 심각했었잖아요. 큰일 났었어요. 네, 뭐 3% 넘게 네. 확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존버하세요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다가 한번 큰일 된통 또 나요. 상당히 좀 예, 예민해 웃지도 못해요.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그쵸. 네. 많이 역시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냐면 그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저희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격차가 좀 벌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볼 때 저항이냐 지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지나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치주 섹터 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치주라 함은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지난 한 주간도 그랬고요. 최근에 그쪽 섹터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번 나와서 말씀드릴 때 실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그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실 때 그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느 특정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이면 펀더멘털, 테크니컬이면 테크니컬 이걸 종합적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1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100일선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저점에서 잡지는 못할지언정 분할 매수로는 괜찮다. 네. 또는 새롭게 미국 시장을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임에도 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가치주,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뭐 금융, 산업재 이런 쪽이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또 경신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현재 뭐 여전히 50일이나 10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향후에 혹시나 어떤 외적 요인이든 어떤 변수로 인해서 혹시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지지선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이슈 중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그 물가 얘기가 나와서 물가부터 좀 보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죠. 아까 앞에서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982년 2월 이후에 최고치이고, 실제 그 이전을 한번 미국 뭐 그제는 어떤 상황이었지라고 뭐 생각하시면 뭐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실 텐데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따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제 7% 서프라이즈긴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화들짝 놀라진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보다는 저는 일단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이 자료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꺾인다? 소비자 물가도 미국의 꺾일 소비자 수 있다. 물가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와서 뉴욕 연준에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했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점 수준이긴 하지만은 고점이 있으면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이후 나타나는 몇 가지 백데이터를 보여드렸고,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그런 근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중에 이제 생산자 뭐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와서 생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초합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기업들의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네, 떨어졌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이제 원자재 중에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국 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벌크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갖고 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는 게 바로 BDI. 이 BDI 인덱스인데, 보시다시피 작년 한 4분기 10월 많이 정도에 갔었죠. 고점 5,000선을 넘었다가 지금 거의 한 40% 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뭐 제조업 지표 내의 세부 항목 중에 그 이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 또는 이제 공급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압력 요인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물가 압력은 점진적으로 이제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만약 여기가 흐름이 비슷해진다고 하면 진짜 피크 찍고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네 그냥. 뭐 일단은 뭐 올해 뭐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압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는 뭐 누구도 일단 그렇죠. 예상 못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간 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 얘기해 볼까요? 이제
그쵸. 많으니까 선택할 수가 네, 있죠. 아니 헷갈려요. 그래서 뭘 일단은 했지? 파월 그 연준 의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었고 실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 것도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 있었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답변들을 했었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쵸. 네, 한국은행 총재님은 누구세요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참고로 한국은행 총재는 이주열 총재님이시고, 네, 그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확고했던 거는 미국 경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본은 일단 금리하고도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된 거고 그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3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스탠스가 바뀐 거 아시죠? 4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4번까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 약간 쇼크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긴축과 관련한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적 기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은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뭐 지난주에도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지난 10여 년 전과는 좀 다른 방향과 속도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시장에 아주 무리를 줄 만큼의 속도와 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3월에 이제 저희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뭐 1월 달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3월에 얼마나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준비한 화면을 보면 한 달 전에는 가능성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소 한 차례 이상 올린다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무조건 올릴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시장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시점이고 이미 이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속도하고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번 1분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도 한번 S&P 500이나 뭐 다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보였는데 나스닥이 출렁출렁한 맞아요.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갑자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바바박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결국엔 그 부분에 좀 적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좀 적응이 충분히 됐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실적 시즌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그럼 연준이 갑자기 좀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하고 그때 뭐 QE1, QE2, QE3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1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2016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좀 넘는 시간이 있다가 그러니까 2017년 말에서 2018년부터 이제 그때 약간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한 2, 3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왜 이래?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채가 정말 많아요. 그 부채에 메꾸려면 기본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내려면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내게 되겠죠. 그럼 그건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국민들의 부담. 그러면 부채가 얼마만큼 많아졌는데 라고 본다면 2008년 9년 대비했을 때 벌써 2배 정도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 팬데믹 기준이니까 이게 딱 떴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GDP 대비했을 때 이자 비용 부담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혹시 아까 제가 소비자 물가 말씀드리면서 1982년 이후에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1982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이때 이 연방 이자 비용이 쭉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확 발생해서 폴 볼커라고 하는 연준의장이 5%였던 기준금리를 한 번에 19%까지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해요. 네, 계속 올렸거든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금리는 연평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17%까지 이제 갔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5%대.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얼마죠? 제로잖아요. 제로죠. 네. 제로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스위칭해서 쭉 올려버리면 이 비용 부담이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양적 기축에 좀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때 그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예금만 해도 뭐 이자가 그렇죠. 한 그때는 20%씩 됐죠. 나오는 네,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네. 응답하라 그 시리즈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횟수도 횟수인데 한 번에 저는 얼마나 올리느냐가 시장에 또 충격을 네. 많이 줄지 적게 줄지에 따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3월에 한 번에 뭐 50bp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혹시라도 뭐 나스닥이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한 번에 50bp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속도와 폭이 문제다. 네, 50bp 올리면 충격입니다. 그럼 3월에 50bp를 어떻게 좀 그렇지는 예상을 않을 하고 것 있어야 돼요? 같고요. 네, 25bp씩 차근차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횟수가 4번까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부 미국 이제 경제학회 이런 데서는 예전에 아까 제가 올렸을 막 올렸다고 때. 했잖아요. 8번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또 갑자기 네, 등장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은 글쎄요. 이론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이론과 실전은 현실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고용 얘기해야죠. 고용. 네, 고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고 있다. 네.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도이치뱅크, 시티 이런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하되 횟수도 3회에서 4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라인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그 고용 보고서 자체도 최근에 보면은 약간의 그 미스매치가 좀 많이 시장 예상치하고 좀 많이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낮은 응답률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계절 조정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고용 보고서를 보실 때 말씀드리는 거는 직전 2개월치 조정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0월과 11월도 각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이 20만 명 증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이 한 45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게 좀 하회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게 또 질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이 3.5%였는데 지금 3.9% 수준까지 떨어진 거니까 상당히 올해 이제 연말 정도에 3.5% 정도 갈 거야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되게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좀 중요시 봅니다. 보면은 이제 실직 기간별로 얼마만큼의 실업자가 있느냐, 실직자
가 있느냐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좀 27주니까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일자리로 컴백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은 좀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향후 1, 2개월 내에 좀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질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질적인 부분의 개선은 꾸준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고용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미크론이죠. 네, 오미크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우리나라 그 중앙 임상 그 위원회인가요? 그쪽에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지금의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도 좀 뭐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위드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좀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자료를 쭉 보면서 봤던 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축구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뒤에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하는 것도 좋아하죠. 근데 보는 걸 잘 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EPL 하면 환장하시잖아요. 지금 영국 뒤에 보이시나요? 이 선수들을 보지 마시고 이 뒤에 영국은 지금 보시면 가득하죠. 관중이 가득가득합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지 네. 않고요. 가득가득합니다. 진짜네. 그냥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여러분. 코로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니라고 하면 이제 우리도 보면 아까 빌 게이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풍토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절 독감처럼 이제 코로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으로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약간씩 이제 스타팅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도 뭐 의학계 일부에서는 이건 그냥 감기뿐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의 뭐 방독면 쓰고 다닐 정도로 그런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에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점점 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만연해지면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월 10일자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확진자 일주일간 1,800만 명이었거든요. 네. 1,800만 명이었고 미국은 거의 한 700 뭐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하고 계속 이제 비교를 지난주에도 한번 해드리긴 했지만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델타 대비했을 때 전파력도 상당히 높았고 이미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망자 수는 확 줄었죠. 확 줄었어요. 네, 확 줄었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걸리다 보니까 야, 의료 시스템 과부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입원하는 환자 미국 내에서 입원하는 환자는 일단 뭐 역대 최고를 찍긴 했습니다. 찍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위중증이든 경미한 환자든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지금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입원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중환자. 네.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많이 들어보셨던 에크모 뭐 이런 것들을 꽂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1, 2개월 내에 정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촉촉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통일은 안 되지만 코로나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팬데믹 종료하는 것도 뭐 좀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오래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희망합니다. 희망한다. 네. 희망한다. 제가 하니까. 추가적인 부스터를 맞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이게 중증이 낮다고 그래서 이게 국가가 문을 막 열거나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또 일단 걸리니까. 뭐 비행기 타고 막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쵸. 그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이 기준이 사망자 기준이 아니고 일단 확진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상반기까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한번 기대하면 어떨까라고 좀.
거기 마- 동의하십니까? 예.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준들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뭐 여기서 것처럼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는 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 묻힐 것 같아요. 안 좋은 예, 악재. 한 달 뒤에 지나가 보면 이제 오미크론 봐야지. 네. 봤더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럴 수 좋아진 있죠. 예, 상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남아공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남아공은 높은 산화를 그렸다가 네. 이미 이제 확 떨어지고. 안정화 확 떨어졌죠. 국면을 좀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예. 세계가 이 코로나 패닉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나는 그날을 꿈꿔보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